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 맞죠? 청주에 공장이 엄청 큰 게 있는데 반도체 공장이. 거기에서 그 부장을 맡고 계신 분이 우리 수강생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직원이 10명, 11명인가 10명 정도 되는데 학벌이 제일 낮은 애가 서울대래요. 다 외국계 대학을 나와요. 학벌이 제일 낮대요, 서울대가. 근데 그 중에 하나 자기가 1년에 가장 힘든 시기가 걔네들 고가를 매길 때가 제일 힘들대요. 무조건 1등부터 꼴등을 매겨야 된대요, 자기는. 근데 어떤 친구를 B를 줬대요. 근데 걔가 저녁에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잠깐 부장님 보자 그러더래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만났대요. 그 B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억울하다는 얘기를 할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대요, B. 평생 2등을 처음 해봤대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얼마나 불쌍해요. 뭘 어떻게 받아들여요? B지. 그냥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우리는 B만 돼도 영광이다. 근데 그분은 그게 안 됐대요. 너무 놀랬대요. 험담 비난이 결국 내 기억을 더럽힌다 비유를 하셨습니다. 남에게 욕을 하면 그 욕은 내가 가장 먼저 듣죠. 내 밥그릇에 오줌을 싼 것과 같다, 이런 강한 비유도 있는데요. 왜 사람들은 뒷담화를 중독처럼 하게 되는지. 험담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를 망친다. 관계를 망치잖아요. 그건 확실하죠. 근데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원시적인 화합의 방법이에요. 결속의 방법이 뒷담화예요. 비근한 예로 군대에서 많이 써요.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의 적이라고 인식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에서도 써요. 사탄이라는 존재를 만들면 우리는 거기서 예외인 것 같거든요. 네. 우리는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순백이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종교에서도 그렇게 잘못 써먹는다고. 이거를 조금이라도 남의 앞에 서고 대중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걸 아주 활용을 잘해요. 정치에서도 엄청 잘 써먹어요. 이슈를 터뜨려서 쟤네는 다 그래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쟤네를 미워하는 나머지 사람은 마치 자기들이 화합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나쁜 놈이야 저 인간,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 하면 우리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관계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해요. 그래서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아요. 혼자서 못 살아요.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을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에서 자기는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체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이거는 불교에서는 아주 경계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타니파타의 부처님께서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맨 마지막에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콧불소의 뿔이에요. 뿔처럼 홀로 가라고. 무리 짓지 말라고. 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 편이 생기면 반드시 적이 생겨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분열은 가장 큰 죄로 쳐요. 승가를 분열시키는 것은 바로 쫓겨납니다. 내용이 뭐든 그게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맞아 아니면 아니야 해갖고 나눠줬어요. 그 얘기하는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을 나누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편을 나누려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는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 모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뒷담화를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의 칭찬을 하는 것보다 뒷담화가 재미있고 편하다는 것은 동조하는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집에서 혼자 거울 보면서 녹음기 켜고 뒷담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뒷담화의 장은 카페잖아요. 뭔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보면 막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보다는 뒷담화 또는 자랑. 그게 많잖아요. 제가 너무 비하하는 건가요? 목소리 되게 커요, 그런 분.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 나서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그분의 이제 가정사가 다 이해가 되면서 가계도가 그려지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시어머니 욕하고 남편 욕하고 누구 욕하고 연예인 욕하고 그러면서 자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를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팀장님을 만나갖고 대표님 욕을 했는데 내가 동조를 안 해. 그럼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다음부터는 안 할 거예요. 그거 봐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뒷담화가 가능하다는 거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리고 맞지 걔 그렇지. 그리고 맞아 내가 보니까 좀 그렇더라 하면 이제 갑자기 둘 사이에 엄청난 일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끼리의 전우회 같은 거. 상사의 욕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얘기하는 분, 스스로의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행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에게 어떤 기억이 심어지는지를 관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남 욕하면은
악한 씨앗이 심어지잖아요. 너무 신기하게 그 주적 있죠. 공공의 적. 우리가 설정했던 그 공공의 적. 그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승리했다라는 말 끝에 우리 내부에서 분열이 시작돼요. 그건 아주 명백한 법칙이에요. 공공의 적이 사라지는 순간 내부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유치하고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면 모든 이목이 나쁜 놈들, 우리나라 군인을 죽여? 민간인들이 있는 병원에 폭격을 해? 저것도 나쁜 놈들이네 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큰 의미를 보면 정말 나쁜 짓인데 카페에서 뒷담화하는 건 그렇게 죄책감을 못 느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내 기억 속에 별로 좋지 않다. 뒷담화하는 문화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뒷담화 한다는 게 진지해지면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게 아니고 뒤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유쾌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제 뒷담화도 누군가 하겠죠. 근데 진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지하면 당신이 손해보니까 뒷담화 할 거면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하라고 하는데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찬갑이 내고 온 자리에서 그걸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눈썹이 왜 이렇게 진하냐고. 그래갖고 제가 빌려준다 그랬어요. 한 번씩.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뭐라고 대답을 해 도대체? 그 눈썹 진짜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전 재밌어요. 그런 거. 진지한 댓글은 다르죠. 진지하게 불쾌함을 표현하는 댓글은 달라요. 저는 댓글을 안 읽어요. 왜냐면 읽으면 그게 또 제 기억에 들어가요. 그런 거를 들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면 좋잖아요.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신의 법칙 같아요. 제 공부가 낮아서라기보다는 네. 저는 원래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저는 방법. 그래서 항상 뒷담화를 할 때도 내 기억에 뭐가 들어가느냐를 잘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수강생들한테 많이 해요. 기억의 법칙. 내 기억에 지금 무엇이 들어가는가를 내 입장에서 보면은 다 좋은 게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내 기억에 들어가고 있는 걸 객관적으로 놓고 보잖아요. 그럼 쓰레기가 들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 과감하게 안 들으려고 해요. 네. 그거 산통을 깨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뒷담화 할 때. 네. 누가 뒷담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네, 맞네.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잘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건 동조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맞아, 그분 맞아. 그때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그분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모르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흘려주는 거예요. 저 그거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스님들끼리 뒷담화 장난 아니고 대하소설 순이에요. 뒷담화가. 그러면 끝도 없어요. 갑자기 음모론까지 막 들어가면서. 그럴 때 저는 산통을 좀 깨는 편이에요. 안 깨지잖아요, 산통이. 네. 그럼 제가 피하죠. 근데 저는 그분한테 이런 걸 좀 배운 적이 있어요. 이런 거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출가한 지 오래된 19살에 출가하신 모 스님이 계신데 종단의 어른이신데 그분 욕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보진 않았지만 꽤 종종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 몇 마디 나누고 밥도 몇 번 먹고. 근데 왜 사람들이 그분의 안 좋은 얘기를 하는지는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거칠어요. 어릴 때 출가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유는 제가 모르겠지만 되게 거칠고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싫어하겠죠. 근데 그것만 빼고 보면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고집이 세다는 게 저는 좋은 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오늘까지 그 스님의 수행자의 모습을 지켜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는 것도 많아요. 뭐가 잡지식이 많아. 그래서 그분 욕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좀 그렇죠. 그분이 말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근데 그분 아는 건 진짜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경험도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사람은 또 거기에 동조를 해요. 그 사람은 편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을 욕하는 건 두 번째고 그렇게 함으로써 편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외로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거나 종교 얘기하면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조를 구하는데 동조할 수 없는 마지노선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게 정치하고 종교 얘기예요. 이거 목숨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싸우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편을 만들고 싶었던 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는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중생상이라고 해요. 무리, 내 편. 내 부처님은 그런 건 없다 그러셨어요. 금강경에 중생상은 그건 있는 게 아니다.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다. 불교용어로 연기, 인연되어서 잠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 본래부터 그런 건 없다고. 우리나라 요즘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는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은 없어진 것 같고 또 어떤 역사학자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북한하고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의 당위가 점점 떨어진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우린 한민족인데. 그랬더니 그러면 삼국이 있었던 것도 한민족이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도 한민족인데 정말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네. 그 역사도 그러면 부정돼야 되는 거냐고. 잘못된 역사냐고. 어리석은 역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였냐고. 한민족이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당위에는 난 동의하지 못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는 뭐가 한민족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혼혈도 많아지고.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한민족이라는 것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것도 사실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약속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 편은 있냐는 거. 공공의 적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끼리 싸울 텐데. 예, 그러니까 중생상 이거는 부처님께서 이건 올바른 게 아니다. 만들어진 거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뒷담화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자존감이 낮아져. 또 이면에는 내 편. 근데 저는 그냥 재미로 했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가볍게 웃으면서 그냥 끝내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지지지 말자. 그거는 나의 외로움이 반영된 거다. 투영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진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흔들려서는 안 돼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나는 내 자리에서 피는 꽃이야. 그리고 시간 지나면 니네끼리 싸울걸? 이런 마음의 자신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남의 눈에 비춰진 나를 자기로 삼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걸 사회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나치게 사회적인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나는 없어지고 남들의 눈에 비친 나만이 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에 의한 나죠. 그걸 자기로 삼는 연습을 한 거예요.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 맞죠? 청주에 공장이 엄청 큰 게 있는데 반도체 공장. 거기에서 그 부장을 맡고 계신 분이 우리 수강생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직원이 10명, 11명인가 했는데 10명 정도 되는데 학벌이 제일 낮은 애가 서울대래요. 다 외국계 대학을 나와요. 학벌이 제일 낮대요, 서울대가. 근데 그 중에 하나 자기가 1년에 가장 힘든 시기가 걔네들 고가를 매길 때가 제일 힘들대요. 무조건 1등보다 꼴등을 매겨야 된대요, 자기는. 근데 어떤 친구를 B를 줬대요. 근데 걔가 저녁에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잠깐 부장님 보자 그러더래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만났대요. 그 B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억울하다는 얘기를 할 줄 알았대요. 그게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대요, B. 평생 2등을 처음 해봤대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얼마나 불쌍해요. 뭘 어떻게 받아들여요? B지. 그냥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우리는 B만 돼도 영광이다. 근데 그분은 그게 안 됐대요. 너무 놀랬대요. 스님 세상이 이렇습니다. B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자기로 삼은 거예요. A를. 자기는 A였던 거예요, 평생. 네. 그러니까 B를 받으니까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냐고. 내가 뭘 잘못했죠? 뭘 잘못했겠지. 그게 뭐 중요해요?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B는 사원이 아닌가요? 사원이잖아요. B도 있고 C도 있는데 네. 뭐 그게 그렇게 큰 일이겠냐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평가, 다른 눈에 비친 나라는 것을 자기로 삼는 연습을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많이 꽂혀요, 여기 가슴에. 근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실제적으로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내용이면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누가 너 이런 얘기 하던데? 이거는 전혀 신경 쓸 부분이 아니고 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 보살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질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전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볍고 하찮은 사람이면 뒷담화 안 해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험담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경계하기 때문에 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 같고 아무것도 아닌 공기 같은 사람이면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근데 무언가 송곳 같고 우리 낭중지추라고 하잖아요. 어느 주머니에 넣어도 삐져나올 것 같은 애면 조명받고 집중받을 것 같은 사람이면 그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대부분 해요. 그 비난을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래?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건 제가 하나의 방편을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저도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내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존재감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주제가 주위에서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경에 시간이 해결한다고 나와요. 진실은 시간이 증명한다고 시간이 필요해요.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오히려 더 인정하는 거예요. 우스갯 얘기지만 제 고등학교 동창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막 보급이 될 때예요. 그때 당시에 방에서 컴퓨터로 야한 사진을 보고 있었대요. 저한테 한 얘기예요. 방 문이 뒤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 문을 열면은 걔 모니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 열심히 보다가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껐대요. 근데 뒤에서 엄마가 너 뭐 보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니 엄마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뭐 보냐고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아니에요! 그랬대요. 아니 뭘 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에요가 뭐예요. 자기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게 내 멋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누군가의 뒷담화를 듣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내가 내면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화합하는 거를 누구나 원하잖아요. 근데 그 화합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게 사실화가 돼버리잖아요. 그걸 보면은 리더의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중재를 해주셔야죠. 당연히 중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중재를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병이 나고 나서가 아니고 병 나기 전에. 그리고 항상 구성원들을 불교에서는 때마다 대중들을 모아서 끊임없이 법문을 하시고 확인하시고 화합을 확인하시고 했던 게 저는 그 장치 같아요. 내팽개쳐뒀다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뛰어들어서 해결한다? 더 큰 일이 생겨요. 결국은 그러면 그래요? 사장님이 그렇게 옹호하면 저희 다 때려칠래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저만 나가면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이 생기기 전에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은 힘들어요. 잠을 못 자요. 이게 스승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그래서 큰 스님이 이러셨어요. 이 집안에서 제일 눈치 많이 보는 사람이 나야. 하나하나 눈치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얘하고 얘의 관계는 어떤가, 쟤는 어떤가. 이거를 스승이 보신다고 스승께서. 전 잘 몰랐어요. 그러셨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마 대표님도 그런 마음. 맨날 봅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편안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진심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겠다라는 마인드는 제가 볼 땐 큰 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오너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직원을 소모품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회사가 정말 많잖아요.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항상 따뜻하게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는데 특히 요즘에 이제 풍토가 그런 건 없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을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운영하시는 분도 진심으로 대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24시간 중에 가장 오래 있는 시간이 직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이지 여기서 돈 벌기 위해서 힘든 곳에 내가 희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회사가 별로 없죠. 그런 것도 기업인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해야 된다.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면 왜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진실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세요? 그게 기억이 견해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각경이라는 경전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거기선 공화라고 얘기해요. 허공의 꽃이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비유가 나오냐면 제가 눈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눈병 때문에 이렇게 뭔가 뻘건 이렇게 뭉게뭉게한 뭔가 이렇게 보여요. 눈이 병이 났으니까. 저게 뭐지? 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팀장님 저거 보여요? 그러면은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내가 눈병 걸려서 보인 거니까 안 보여야 되잖아요. 저거 뭐예요? 그럼 난 안 보이는데?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같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방에 있는 모두가 같은 눈병에 걸렸으면은 저 허공의 꽃은 객관적인 존재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부분 존재예요. 그거예요. 네.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사실이 돼버려요. 법칙이에요. 그때는 각자가 내 눈에 병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걸 누가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냐고 그 사람들에게. 그게 눈 밝은 스승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그런 여론을 잠재울 수가 있는데 이수성이 그런 분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쟤도 나쁜 놈이에요. 너 사장님하고 무슨 뭐 있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밀어내요. 이런 문화에 우리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공화. 모두가 그렇다고 하면은 나에게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건 없어요. 모두 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비유죠. 비트코인이 그거잖아요. 비트코인에 아무도 투자를 안 하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치가 있다라고 모두가 동의를 해버리니까 정말 그것이 물질처럼 가치 있는 무언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실체가 있느냐? 없다. 그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여기는. 불교는 묻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여기는. 나아가서 이 컵은 결국 실체는 없다. 보는 놈한테만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에서 양자 물리학의 배경이잖아. 그걸 2600년 전에 이미 하신 거예요. 내가 눈에 병이 나면 내 감각이 문제가 생겨서
남들에게는 안 보이는 게 보이지만 남들도 병이 나서 그게 보인다면 그건 객관적인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뭐지? 이 질문을 이제 했던 거예요. 당시의 수행자들이. 결론은 뭐냐면 맞다. 이것도 환상이다. 나에게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면 옆 사람 저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같은 병에 걸려. 같은 병이 불교에서는 같은 수준의 감각을 가졌다라고 표현이 돼요. 박쥐들은 초음파가 느껴지잖아요. 네. 그럼 걔네한테는 초음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치 객관적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었다. 사실은 여기는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다. 공한 것이다. 여기는 비어있는 것이다. 네. 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물질이라는 거를 분석해가는 과정이에요. 전제가 나의 감각. 볼 때만 있다가 1번이에요. 물리학에서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객관적인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기반 위에서 물리학은 올라갔는데 이제는 거기에 관찰자라는 개념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관찰자는 불교에서는 1번 전제였어요. 볼 때만 있다.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관찰자, 볼 때만 있다로 시작하는 물리학은 어떨까?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있다. 저 사람 뭔가 있다.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여론,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 많은 대화와 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저는 오너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는 각자의 생각이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여러 사람이 동의했을 때는 사실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론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겪어본 그 사람에 대한 거는 믿을 수 있겠지만 누가 이렇다더라라는 얘기는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에 부안해동되지 않도록 오너의 경영 철학이 좀 서 있어야겠죠. 이런 거는 그런 분들한테는 크게 적용이 되는 얘기라고 봐요.